오랜만에 광주와 목포 그리고 고향에 갑니다. 지금 심정은 아주 흥분되고 또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80년 그 어려움에서 목숨을 건지고 또 최근에 사면복권이 되고 이렇게 한 데는 그 광주에서 목숨을 바친 영령들, 광주 시민들, 목포 시민들의 그 성원이 굉장히 큰 힘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만난 데 있어서 참으로 그 그리움과 또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심정으로 가면서 이번 여행이 반드시 좋은 그 성공적인 여행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1987년 9월 8일) 아침, 햇빛은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러운 날, 김대중 선생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지방 나들이를 위해 서울역에 나타난다. 16년 만에 국민을 직접 만나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얘기들을 들어보고 28년 만에 고향에 찾아가 조상께 성묘도 드리기 위함이다. 조가을의 하늘도 푸르러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온 선생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선생의 나들이는 선생만의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플랫폼까지 환송을 나와 선생의 지방 방문이 성공리에 끝나기를 기원해주고 있다. 그렇다. 나들이 풍경은 평화롭지만 결코 편안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안다. 선생의 이번 여행이 역사적인 장정이라는 사실을. 지난 16년 동안 선생은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 채 살아왔다. 권력자들은 국민이 선생의 편이며 선생 또한 국민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선생과 국민이 한자리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 선생을 국민들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으랴. 대전, 논산, 이리, 정주 등 열차가 쉬는 곳마다 선생은 환영 나온 인파를 보며 우리는 국민과 선생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 선생은 우리 가슴 속에 있으므로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선생은 오늘 이 지방 나들이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선생을 불렀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광주 시민들은 피를 흘리고 총칼에 쓰러지면서도 이 땅의 민주와 선생을 몸바쳐 불렀던 것이다. 그 뜨거웠던 광주 항쟁을 생각하며 선생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만 같다. 선생은 간신히 오열을 참으며 눈물을 흘린다. 아, 영원한 청춘의 도시 광주여.
광주 시민의 것만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묶여진 이름이다. 수많은 아들, 딸들을 무등산 자락 밑에 묻은 광주와 5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선생은 순환을 통해 한 몸이 된 것이다. 이제 광주와 선생은 목매어 서로를 부르다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 광주여,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어느 소름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다가오는 것이냐? 선생은 드디어 광주의 품에 안긴다. 소름은 북받쳐 오르고 비통함은 심장을 흔드나 광주는 넉넉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선생을 맞는다. 오 광주여, 무슨 그리움으로 사무쳐 있기에 너는 우리의 영혼을 소리쳐 부르는가? 선생은 사자우로 절규하며 민주와 사랑과 희망을 토해놓는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을 먹고 자라는 나무요, 밟힐수록 더욱 크게 일어나는 풀이요. 이제 선생은 광주 시민과 더불어, 아니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더불어 순례길을 온다. 길을 메운 인파 때문에 발걸음은 더디고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전신은 떨리지만 우리 모두는 성지를 향하여 간다. 망월동이요, 망월동이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처절하게 산화한 넋의 이름이요.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 무릎 꿇기 위해 찾아갑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이 산천과 저 하늘이 당신의 통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목매어 부르던 김대중 선생이 당신들 앞에 왔습니다. 너와 내가 울고 아들, 딸을 잃은 부모와 선생이 울고 우리 모두가 당신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들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영령들이여, 민주의 수호신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울지만 내일에는 절대로 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땅 이 자리에 누워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선생은 간신히 눈물을 주스리고 분향을 한다. 그리고 통곡보다 더한 아픔으로 추도사를 읽기 시작한다. 한없이 사모하는 영령들이여, 김대중이가 여기 왔습니다. 죽게 되었던 내가 하느님과 여러분의 가오로 죽지 않고 살아서 7년 만에 여기 망월동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일이었습니다. 나는 주어진 신문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광주 의혹을 알았고 내가 그 배후 조종자로 조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사를 읽었을 당신이 나는 충격을 무엇이라 표현을 했습니까? 광주 시민에 대한 가슴을 치는 감사의 심정, 그럴 것 같아도 이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절실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의 영령들이여, 여러분은 죽어서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도는 일월같이 빛나고 여러분의 흘린 피는 역사적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있은 불굴의 민주화 진화하는 이도령을 만나서 마침내 벌어지는 것이고, 심청이 하는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떴을 때 들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쓰러져간 사람들의 하는,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감격의 그날에 비로소 불린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혹독했던 시간의 정치의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한 덩굴 뿌린 인동초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소중한 인들 앞에서 이 김대중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사회의 악과 해독을, 독을 제거시키는 인동초의 역할을 할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제 의식은 끝나고 선생과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린다. 행렬은 끝이 없고 그 긴 행렬만큼이나 맺힌 가슴도 풀길이 없다. 그러나 보라.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빨려오며 고난이 험할수록 기쁨은 크다. 한 맺힌 가슴은 눈물에 실어 떠내려보내고 우리는 사무쳐 부르던 그리움을 만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증오는 증오로 풀 수 없음에 우리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폭력은 폭력으로 풀 수 없음에 우리는 너그러움으로 방패를 삼는다. 김대중. 대중들은 죽음에서 돌아온 부모의 이름을 부르듯 선생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김대중. 대중들은 새로 태어난 생명의 이름을 부르듯 선생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 김대중. 대중들은 영원한 사랑의 이름을 부르듯 선생의 이름을 따르고 있다. 김대중. 불러도 대답이 없던 이름에서 부르면 대답하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선생의 이름은 우리 모두의 이름. 우리의 영혼을 쓰고
선생의 하루는 새벽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요즘 선생은 번민 속에서도 행복하다. 그동안 얼마나 긴 세월을 기도하는 자유마저 빼앗긴 채 살아왔던가. 오늘 새벽 선생의 기도 제목은 소명의 실천이다. 선생은 정치 지도자로서 이 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느님께 묻고 있는 것이다. 선생은 하느님께 묻지만 이 땅에 소리 없는 민초들은 선생에게 묻는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의 날은 언제 오는 것이며 싸움과 미움 대신에 사랑과 기쁨을 주고 받을 날은 어느 때 오는 것인지 편지 속에 가득하게 물어오는 것이다. 선생은 자연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선생의 좌우명은 사인여천이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라는 뜻의 이 경기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서양의 오프 더 피플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진데 어찌 독재가 선생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실로 선생은 오늘에 이르도록 민중과 함께 살아온 것이니 국민이 없는 선생이 있을 수 없고 선생이 없는 국민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 아버지가 미국 찾아가면 한번 좋은 데 초대를 해. 그래서 아까 이번 약속하지. 내일 저 부인들도 같이 오니까. 그러니까 30년. 가서 식기도. 대중 앞에서는 신념에 찬 정치가며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선생도 그저 부드럽고 자상하며 포근한 가장일 뿐이다. 그러나 동계동 자택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선생은 홀몸이 아니며 소리 없이 선생을 둘러싸고 성원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운명이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조국의 앞날은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으며 어깨는 무겁고 갈 길은 멀고도 멀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동교동계 정치인이나 조직이 짓밟히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이 땅의 불처럼 민주화를 위해 몸바쳐온 동지들과 함께 선생은 오늘도 바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과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초들의 절박한 사연에 이르기까지 선생과 동지들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 토론과 회의를 거듭한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실천이다. 외국에서 온 주요 관리들이나 외교관들을 만나 한반도의 문제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의논하는 것도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방금 뉴욕 ABC에서 보고 있는데 들으셨나요? 공해 문제지만 말이죠. 그리고 먼 시골이나 공단으로부터 찾아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걱정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일과다. 하늘의 순리에 응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응천순민의 진리를 선생은 실천하고 계신 것이다.
준비가 되면 정치적으로는 모든 정치 세력,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보수 혁신 구별 없이 전부가 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론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서울시장과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 책임자가 위일한 도지사로부터 만나는 위원장 동장까지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선거될 것입니다. 대중 연설과 강연도 중요하지만은 선생은 자신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었던 동교동 주민들을 만나 회포를 푸는 것도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들 주민들과 만날 때는 선생도 동교동 178의 1번지에 사는 평범한 주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돌이켜보건대 실로 선생의 일생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다. 우선 71년의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그들은 선생과 국민의 엄청난 힘에 놀라고 두려웠기에 선생에게 순환의 십자가를 강요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안보를 빙자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민과 선생을 총칼로 탄압했으며 급기야는 선생을 일본에서 납치하여 현해탄에 수장시키려고 했던 비인간적인 사건을 만들지 않았던가. 무등산도 뒤돌아 통곡했으며 금남로의 광주 시민의 선열이 낭자했던 80년 5월 그 비극의 역사는 이제 민주의 새벽을 여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만과 허위에 찬 군사법정에서 선생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이제 죽지만은 다시는 이 땅에 정치 보복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죽음을 앞둔 최후의 순간에서까지 선생은 민족의 앞날을 염려했었다. 세계 여론에 못 이겨 군사정권은 선생을 감옥에서 외국으로 추방했다. 조국으로부터 격리된 정치가는 목자를 잃은 양이며 양을 잃은 목자다. 선생은 이 역만리 외로움을 민주주의에 대한 불타는 신념으로 극복했으며 한국민의 긍지를 세계인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선생은 드디어 목숨을 걸고 총칼이 겨누고 있는 조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 것이다. 필리핀의 아키노는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총격을 당했었다. 승리를 외치는 환송인파의 물결 속에서 선생은 설렘과 번민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져 귀국길에 올랐다. 선생은 드디어 777일 만에 조국의 땅을 밟았다. 하늘은 푸르렀고 산천은 의구했으며 선생을 맞이하는 국민들은 복받쳐 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다. So please stay with me like other people. Let me have immigration procedure at normal immigration rush. 그러나 독재 정권은 선생에게 총을 겨누는 대신 연금을 시작했다. 선생은 조국으로 돌아왔건만 그들은 국민과 선생이 만나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생과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동지들을 불법 연행해 갔으며 구속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시민혁명은 민주화의 물꼬를 텄으며 선생은 물을 기다리는 들판을 향하듯 다시 우리와 한 몸이 됐다. 선생은 국난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헤쳐나온 선열들의 위대함에 새삼 고개를 숙였다. 이제 선생은 정치 현장에 굳게 발을 내딛었다. 5년 6개월의 투옥 생활과 끝없는 정치 추방의 세월 속에서도
선생은 오히려 푸르른 생명력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려왔으니 앞으로도 어떤 폭력이 선생을 죽인다 한들 선생은 또다시 살아날 것이다. 조계사를 방문한 선생은 불자들과 함께 일찍이 부처가 가르친 일체 중생의 의미를 되새긴다. 모든 사람이 한 몸과 같다는 그 가르침은 선생에게 새삼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선생은 88년 서울올림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민주화해의 수건을 풀 수 있을 그때 올림픽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선생은 그동안 많은 오해와 왜곡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집권자들이 끊임없이 선생에 대한 인상을 왜곡시키기 위한 공작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생을 만나본 사람들은 곧 알게 된다. 선생은 우리의 친구이자 아저씨요 서울 시민의 한 사람인 것이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적인 구호나 이념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다. 선생은 독재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희생된 사람들을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 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선생은 국민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온몸으로 전진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횃불이 켜지고 신명의 북이 울린다. 억울한 원과 짓눌린 한을 춤사위와 함께 우리의 마당에서 씻김풀이를 한다. 구천을 떠도는 민주의 넋이요, 호곡을 하며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요, 그대들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라. 선생은 이 땅의 민주화만이 민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단이며 그 외에 어떤 폭력이나 보복도 필요치 않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독재를 범한 인간은 용서할 수 있지만 독재를 강요한 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이 집결된 국민의 힘으로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날 때면 선생은 장남의 집을 방문한다. 귀엽기만 한 손주들을 만나기 위함이다. 선생은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온갖 번민과 고난도 이 순간에는 모두 잊게 된다. 그동안 선생은 이런 행복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는가. 다시는 그런 불행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선생은 결심한다. 선생의 취미 가운데 하나는 창가락을 감상하는 것이다. 선생은 우리 고유의 창을 통해 국민의 호흡을 느끼며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인다. 그렇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한마당. 명창은 소리를 뽑고 고수는 장단을 맞추며 구경꾼은 추임새를 넣는 이 무대를 선생은 본받고 싶은 것이다.
오늘은 선생이 현해탄에서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에 의해 바다 밑으로 수장될 뻔했다가 회천자유한 날이다. 다시 살아나서 하느님께 고맙고 갖은 고초 속에서도 선생을 믿고 기다려준 민주 동지들에게 뜨거운 애정을 느낀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계 같은 목숨을 죽음 속에서 건져내준 하늘의 뜻을 실현시키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 귀하게 이 민족의 암담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하루가 지났다. 과연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루를 보냈는지 선생은 자문해 본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어찌 역사의 현장에서 도피할 수 있을 것인가. 선생은 사위가 조용한 이 밤에 부족한 것은 채우고 미진한 것은 메꾸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긴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국민들은 무엇을 나에게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민심은 선생을 원하며 선생은 국민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늘은 선생의 편이며 선생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종이다. 그러나 선생은 이렇게 생각한다. 진정한 승리는 한의 마디마디까지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이제 민주주의는 우리와 선생의 곁에 있다.